증인은 일선 검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청와대 이런 데서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피고님 마이크 가까이 대고 네네. 말씀하십시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계엄 선포문을 이제 국방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이런 부서 결재 문서를 기한을 하게 되면 이제 국방부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국방부 이제 문서 양식에 따라서 기한자도 한 명이 아니라 보통 담당 계장, 사무관, 그죠? 또는 과장이나 국장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의 그 기한자 결재를 받아가면서 그 다음에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해서 이제 대개는 이제 전자문서로 클릭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면 사전에 한다 그러면 국방부 그 기한 라인에 있는 국장 이하의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이 계엄 선포 사실을 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주례 국무회의처럼 하는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사전 부서 문건을 국방부 해당 부처인 국방부가 기한할 수 없다는 거는 증인도 공무원 생활 오래 해서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후에 이제 원래 문서라는 거는 사전에 못 만들면 사후에라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에? 그러면 사후에도 역시 아까 유정아 변호사 얘기대로 공문서 번호에 여러 가지 국방부 공문서 양식에 따라 가지고 기한 결재를 통해 갖고 다시 부서 결재를 이렇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증인이 만든 이 문서라는 것은 이거는 대통령 부속실에서 대통령이 최종 결재하는 문서를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국방부가 이거를 사후 부서 문서를 만든다고 할 때도 국방부가 기한 결재 라인을 통해 가지고 결재가 올라와야 된다는 건 알죠? 국방부 그렇습니다. 양식에 따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 생활 오래 해서 봤지만 공문서라고 하는 거는 그 문서를 만들 수 있는 문서 작성 권한이 있는 데서 하는 것이 공문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증인이 이거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문서 작성 권한을 가지고 만든 어떤 문서라는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요, 안 했습니다. 그럼 어떤 문서라고 이걸 문서라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임의로 예. 계엄 선포문에 총리께서 보내주신 비상계엄 선포된 날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줬다는 예. 그 서류에 서명이 없기 때문에 아니 총리께서 증인한테 국무회의의 안건인 계엄 선포문을 증인한테 보내줬습니까? 네, 12월 증인이 네. 보내달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자료를 왜냐하면 회의가 끝났는데 아무런 자료가 없고 해서 행안부에 보내줘야 될 자료. 아니요, 그게 아니고 회의가 끝났는데 네. 국무회의 끝났는데 아무런 이제 자료가 없어서 제가 이제 부속실장으로서 늘 이렇게 챙기다 보니까 네. 그래서 혹시 자료가 있지 않나 이러다가 총리님과 이제 우연히 전화 통화를 하게 됐을 때 총리님께 혹시 그날 회의 때 갖고 계신 자료 있으십니까? 했더니 처음에는 없다고 하셨던가 하여튼 그랬다가 뒤에 또 다시 연락이 오셔가지고 보니까 있다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비서를 통해서 보내줬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제가 사실 기억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받았다는 거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쨌든 그 계엄 선포문 맨 밑에 대통령 돼 있는데 아무런 서명이 없어서 그래서 그 차원에서 서명을 하나 받아놓자 해서 그때 임의로 하나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명을 그 종이에 받을 수는 없으니까 네. 앞에 표지를 하나 만들어서 네, 이제 장관 총리 네, 하고 이제 내가 7일날 대국민 담화하면서 퇴근할 때 들고 와서 사인을 받은 거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냥 진술 거부해도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좀 답변을 해줘 보세요. 그 당시에 국무위원들 전화하거나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착한 시간, 순서 이런 거는 기록해 둔 게 있나요? 저는 기억하고 있진 않은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보니까 그 아, 포렌식 통해서 쭉 해서 시스템이 시간을 다 갖고 정해 거 봐서 정리를 했더라고요. 당시에 네.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일단 국방장관은 와 있었으니까 대통령, 총리, 외교, 국방, 통일, 행안, 법무 이렇게 해가지고 와 있는 총리는 내가 전화하지 않았어요? 우리 부속실장이 전화하셨습니까? 총리한테?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총리님은 제가 전화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내가 전화를 한 것 네. 같아서 지금 아까 그런데 내가 그 최상목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가 동부 이천동 살아서 가깝다는 생각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사람이 대통령, 총리, 외교, 국방, 통일, 행안, 법무에다가 경제부총리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생각을 했는데 혹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연락을 어떻게 나중에 늦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먼저 했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네. 최상목 부총리는 제가 연락을 한 기억이 명확하고요. 네, 조금 좀 멀리 계시다고 좀 하셔서 네네. 아, 그러니까 집에 계시질 않고. 네, 좀 멀리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 이제 외교, 행안 뭐 이런 데는 먼저 연락을 했을 것이고. 그거는 이제 전반부 했고요. 통일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하고는 비슷할 때 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경제부총리는 좀 늦게 하셨나요? 경제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들은 두 번을 시켰는데요. 네. 전반부에 행안부, 통일부 그리고 외교부. 외교부하고 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경제부총리 이하 아, 대체적인 경제부처 장관들의 그러면 명단이 이제 있었습니다. 도착하신 분들은 보건복지부 장관, 누구지? 조기용 장관. 조기용 장관하고 송미령 농수산 장관, 네. 그리고 중소벤처부 오영주 장관 이렇게 왔고 그 박상우 국토부 장관하고 안덕근 산자부 장관도 들어온다고 통화는 됐다면서요. 그리고 실제로 왔는데 아, 그러니까 네. 들어오신다고 했고 네. 실제로 나중에 도착을 하셨군요. 네. 몇 시쯤 도착했는지 알아요? 그 제가 직후에 그 계엄 선포문 직후에 도착했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계엄 선포하고 예. 다시 올라와서 국무위원들하고 좀 얘기하고 예. 또 국정원장하고도 좀 얘기하다가 다들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이 두 분이 와 계셨나요?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박상우 장관하고 네. 분들이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연락은 13분한테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방부에 네. 국방부 이제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사후 부서가 안 오니까 네. 국방부에서 사후 부서 문서를 좀 만들어 달라고 대통령실 어딘가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국방부가 뭐 좀 분위기 때문에 좀 겁이 나서 그런지 뭐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이거는 뭐 안보실 쪽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여기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하긴 하면은 안보실 쪽에서 해야 되겠네. 그죠? 그래, 알겠습니다. 물어볼 거 있어요? 저,